요양병원 취업 팁이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 내용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간호사면 한 명의 근로자로 일하며 취업의 형태로 이용을 할 것이고, 이용당한다 해야 될까요?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연로하거나 또는 지병이 있다, 집에서 삶을 이어가기 힘든,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은 요양원의 도움을 받다가 치매든 지병이든 요양원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면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경제적 사정이나 너무 연로하셔서 치료가 크게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요양병원에 오거나,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진행하면서 좀 편하게 보내드리자, 그런 형태로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두가 알고 있으면 살면서 한 번은 써먹을 만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건데, 간호사 시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이어나가 볼게요. 요양병원의 평균 취업 나이는 통계청 기준 40대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종병, 종병은 30대 초반이고요. 요양병원은 40대 중반.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쉬다가 몇 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젊다고 한다면 공무원 준비나 이제 그런 공부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경력이 중간에 끊기며 생태계라 해야 될까요? 현재 업계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입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공부를 하러 오는, 아니면 신규 간호사 같은 경우에 사회초년생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 자체가 폐쇄적인 정보 공유를 하는 곳이고, 기업 정보나 기업 후기 같이 그런 평가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여러 곳 취업해본 지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맨땅에 헤딩하듯 일단 취업하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요양병원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위태로운 경영과 폐업 증가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지난 영상 요양병원 줄폐업 위기에서 언급했던 내용 일부 중에서 이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는 요양병원이 줄어든 추세는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118개, 마이너스 20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폐업한 병원은 더 많다. 이거는 개업과 폐업을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면은 실제 요양병원은 폐업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원이. 그런데 폐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개 이상씩 꾸준히 하다가 최근 폐업 수가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늘었죠. 이걸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요양병원 개설 기준 강화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허가가 잘 나지 않았거나 의료정책 변경으로 인해 이전만큼 수익성이 좋지 못해가지고 요양병원 개설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요양병원 개설이 줄어들면서 폐업하는 게 많아 보이는 그런 착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폐업은 꾸준히 그 개수가 위중입니다. 최근에는 19년도만큼 올랐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요양병원 1000개로 줄인다는 문제, 그거는 줄이는 것보다 개설 허가를 안 해주면은 알아서 1000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요양병원 폐업은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야기할 그런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디선가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문제가 되기 전에 그 문제를 덮거나요. 최근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100명의 임금 14억 원을 임금 체불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올라 직원 임금을 체불한 요양병원이 재판에 올랐다면서 9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요. 언론마다 보도가 조금씩 다른데, 알고 보니 이전에도 임금 체불 문제로 앞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었다 하고, 이번에 9억을 합쳐서 1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20억 정도 되는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를 했답니다. 최근에 러시아 리스크 있잖아요.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때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박 관련 사업을 하다가 손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선박 건조 대금 이회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3개월 전쯤 12월 말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휩쓸려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은 이렇고,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신 내용을 몇 개를 좀 가져봤습니다. 어느 한 요양병원에는 급한 직원 월급은 먼저 주고요, 보름 뒤에 지급하는 식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해가지고 혹시나 병원 앞으로 빚이 있나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병원 앞으로 근저당 잡힌 게 100억 원 정도가 있어요. 100억 대출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청자 한 분도 연락을 주셨는데, 이 병원도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병원 앞으로 88억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법인인데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 건물도 아니고 초기에 오픈할 때 발생했던 10억 원대의 대출, 시작은 그걸로 했는데 갑자기 그 액수가 7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 된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대출들을 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혹시 이런 좀 뭐 비리나 횡령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면은 댓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락 주신 분과 이야기를 더 해봤는데 약간 사무장 병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대출 같은 경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나온 대로 이렇게 공시를 받거든요. 이제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대출로 이제 물적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하면은 1금융권으로 했을 때 대출 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금리가 5.5죠. 5에서 뭐 7% 금리도 있고 6%도 있고요. 1금융권에서는 5에서 7%대의 금리를 보이고요. 대출이 보통 1년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5% 대출을 실행했을 때 만기 1년 기준으로 한 달에 나오는 이자가 얼마냐? 100억 원의 경우에는 매월 8억 5천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내야 해요. 만약에 5%로 5년을 빌렸다 하면은 한 달에 1억 9천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요. 그리고 7%로 5년을 빌렸다 하면은 한 달에 1억 9,800, 2억 원이 원금과 이자로 은행에 새 나가는 거죠. 매달 이자만 5,800이 나가는 겁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에요. 한 달에 간호사 5명, 6명의 연봉이 빚을 갚는다고 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직원 월급이 세전 300으로 계산하면은 66명의 직원 월급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죠. 매달. 대출 만기가 다가올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대출 초기에는 은행에서 받은 자금이 있을 거니까 그걸로 커버가 되겠죠. 겨우겨우 이자 다 내가면서 플러스로 메꾸고 있던 게 코 시국이 겹치면서 환자 수도 줄고 호흡기 달고 겨우 연명하던 경영 상태가 어떤 정책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제서야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터지게 되는 거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도 비교적 최근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 확인해본 결과 그 시국 중간에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양병원 폐업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앞으로 정책의 역량,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며 뭐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보통 가족 경영 형식에서 그런 부조리한 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취업할 경우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진이 있다면은 진을 통해서 근무 환경이나 복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 모르는 상황이라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서는 1,000원에서 2,000원 내외라고 했는데 최근에 떼어본 거는 7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기업에 입사할 때 기업 정보 조사를 하잖아요. 기업 정보 열람 신청도 막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700원 정도로 등기부 등본 정도는 확인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병원에 빚이 있다면은 원금과 이자에 나가는 비용만큼 직원의 복지나 근무 여건, 시스템이나 환경, 빚이 없는 병원보다 나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봤던 100억 원, 88억 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20억 원의 빚이 있던 그런 사람 같은 경우 한 달에 66명 수준의 월급이 은행으로 새고 있는 거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가 불가한, 이제 망가져버린 수준이 아니면은 낡고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유지보수만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물론 직원의 근무 여건도 안 좋으니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시설 자체의 환경, 뭐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통상적으로 법인일 경우 이런 부분에 문제가 덜하다고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이런 자금을 빼돌리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냥 쉽다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나 의료법인, 의료재단이나 어떤 형태로든 횡령이나 돈을 빼돌리고자 마음을 먹는다면은 러시아 선박에 투자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이런 언론 보도처럼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다면은.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뭐 물론 개인의 월급을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법인 자금 출자, 가지급금 형식으로 횡령을 할 수 있다면은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 취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직을 생각 중이거나, 뭐 우리 가족이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수소문을 내보거나, 그래도 안 되면은 등기부 등본 떼보고 신병원 가가지고 병원 검색해가지고 병원 인증평가나 뭐 그런 걸 1등급 받았는지 이제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겠죠. 뭐 물론 그런 것이 무조건 좋은 환경일 것이라고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빚이 있거나 1등급을 받지 못한 곳보다 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상가임대 형식이 아닌 부지 소유 병원이라면은 더더욱 좋겠죠. 또한 최근에 지어진 곳이면 더 좋겠고요. 일단 상가임대라면
임대료만 해도 규모마다 다르지만 작은 요양병원은 한 달에 임대료만 1천에서 2천 정도 나가고요. 큰 곳은 한 달에 1억 가까이 나간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임대료 나갈 것도 없고 대출 갚을 것도 없다면은 그 돈이 정상적으로 경영에 잘 쓰이고 빼돌리는 횡령 문제가 없다면은 직원 복지도 좋아질 것이고 환자의 입원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보다 나은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병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왔고 이건 제가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더 과거를 찾으려면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들만 이런 거지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하루 이틀 월급이 밀린다 그런 곳에서 일하신다 하시면은 댓글로 좀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반드시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 병원 이름 이런 거는 생략하고 본인의 상황만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자면은 700원에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시고 근저당 잡혔는지 얼마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병원 홈페이지 아래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거든요. 병원 주소로도 등기소에 검색해도 뗄 수 있거든요. 방법은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알려지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좀 돼가지고 이런 임금 체불 문제가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병원하고 요양병원 299 병상을 고집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한번 연락을 좀 주십시오. 채널 설명란에 오픈챗으로 주시면 되고 지원비 받고 상습적으로 요양병원을 폐업하고 개업하고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비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